최근 스레드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스레드에서 알게 된 사람과 미팅을 가졌다가 다단계 사업을 권유받아 실망했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저런 비판도 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간 모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개발 모임에서 다단계 사업을 권유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크게 하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기개발, 독서 모임이 다단계로 오염된 건 꽤 오래되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저도 경험한 적이 있으니 지금은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테죠. 제보해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면 다단계뿐만 아니라 성공파리,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려는 사람들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볼 때 성공파리는 다단계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고 요즘은 거의 사이비 종교의 행태를 띠다 보니 그 셋이 함께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성공파리, 다단계가 모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가 된 사례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성공파리와의 유사한 패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글의 내용은 자기개발 모임인 줄 알고 나갔는데 다단계 사업을 권유받아서 실망했다는 것이었고 감정적인 비난 없이 꽤나 차분한 톤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된 모임 운영진은 다단계로만 비춰진 점이 아쉽다며 글 작성자를 재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다단계는 그냥 다단계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단계로만 비춰진 점이 아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단계 판매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일단 만남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커피챗, 독서 모임, 성장, 자기개발 같은 단어로 이게 마치 자기개발 모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고 서서히 밝히는 것이죠. 그래놓고 그 전략이 잘 안 되자 프로필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작성자분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께서 공개한 안내 DM에도 다른 말이 가득할 뿐 명확하게 다단계 판매업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상세 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서야 안무회의가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자기개발 모임인지 독서 모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 정도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나 좀 성급하게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잘못 알고 나갈만 하죠. 변명대로 프로필이나 홈페이지에 표시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을 저도 사람들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길 게 전혀 없고 가치 있다면 저희는 아메이 다단계 판매업입니다로 문장을 시작하면 더욱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일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돌아보지는 않고 모임의 평판이 훼손될까 거절한 사람의 스레드까지 와서 체증하고 있다며 겁을 주는 건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파리와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성공파리도 스스로 성공파리 이미지를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단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며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자꾸 붙입니다. 도대체 주체적으로 플랫폼을 레버리지하여 사업을 전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다단계 판매업자 권유를 파트너십 제안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잘 아는 분들은 사실 거들떠도 안 보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오인해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파리 다단계에서 자기개발 모임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공파리 강의를 들어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시 성공파리 강의를 파는 것밖에 없는데 강의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개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인맥을 위해 모임에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추적 60분 고등학생 성공파리 편에 나온 것처럼 다단계와 조금 더 가까운 경우는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면 혜택이 있거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꿰어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성공파리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기개발 모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참여하게 되면 구성원들인 추종자들과 교류하게 되어 성공파리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공파리 강사들이 모두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의를 하고 나면 수강생끼리 소통하고 공부하라며 단톡방을 만들어주고 카페도 만들어서 각종 홍보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계발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책인데요. 독서 모임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됩니다. 독서 모임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책을 하나 선정해서 같은 책을 읽어오는 경우가 있고, 각자 읽어온 책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죠. 만약 공통책으로 성공파리 강사의 책이 선정되면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각자 소개할 때도 누군가 성공파리 강사의 책을 소개하면 혹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처럼 자기계발 모임과 성공파리, 다단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순수하고 건전한 모임을 찾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게 단순히 혼자 유튜브를 보다가 성공파리 영상을 접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모임이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우선 소속감의 함정이 작동합니다. 혼자서 자기 개발을 할 때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덜 외롭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소속감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소속 멤버가 추천한 책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기계발 문화 자체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 자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군중 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죠. 모임 멤버 여러 명이 한 책을 추천한다면 혼자 다른 의견을 내기란 사람인 이상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모임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매몰 비용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출했으므로 이 자기계발 모임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다수의 룰과 의견에 따르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의 측면에서는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공파리 강의에 수백만 원을 쓰고 나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추종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다수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아가 모임에는 종종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잠시 멈추고 돌아보거나 고민해보기가 쉽지 않죠. 물론 꾸준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이고 좋은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에 자기계발 모임들의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고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냥 순진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임을 가지려는 건 인간 본능이고 모임 자체가 나쁘다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플래그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나만 외부인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멤버들은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서 왔거나 어떤 강의의 수강생인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처음부터 명백히 밝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 같이 굉장히 잘해주다가 슬슬 그걸 밝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숨기는 이유가 있겠죠. 둘째로 모임 자체가 특정 강사나 유튜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다 같이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분야에서의 팬이나 건전한 종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멀리 나가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주로 소규모일 때 몇 번 만나고 나서 강의나 책이나 코칭 등의 유도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초반 몇 번의 만남은 미끼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추구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이런 걸 강요하는 모임 등이 있는데요. 감정이 조금 상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낼 수 있는 건 모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서로 풀어나가는 것도 성인으로서의 능력인 것이죠. 물론 감정적인 싸움이나 비난은 피해야겠지만, 비판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간 군상이 다양하고 모임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뭉뚱그려서 플래그를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따르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 특히 자기계발 모임을 이용하려는 성공파리, 다단계, 사이비 종교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꽤나 위험합니다. 모임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칙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계발, 독서 모임 등에서 성공파리, 다단계, 사이비 종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처럼 각자 도생의 가치관에 극심한 배금주의가 합쳐지면 사람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줍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겠지만 개개인에게 지나친 불안함을 주는 지금의 사회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누군가를 굳게 믿거나 모여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굳게 믿는 모임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건전한 종교 같은 게 약해진 자리에는 엄한 놈들이 돈벌이를 하러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놈들 때문에 모임이 주는 심리적인 활력감, 시너지 같은 좋은 가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기계발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각자 도생은 이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조차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고 각자 알아서 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자기계발 문화 그 자체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왕 자기계발을 하실 거라면 각자 모임에 참여할 때 간단한 원칙이라도 만드셔서 안전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